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12월 31일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한 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음, 힘든 시간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서 내년에는 2020년은 주식시장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네, 그런 이제 역사적인 신고점을 찍을 때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의 투자 수익률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한 1년 이상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본 종목이고 지금 정도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 관심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바이오 기업들이 어, 이 바이오톡스텍이라는 기업과 연계되어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시험, 일반 독성 시험, 발암성 시험, 극소 독성 시험, 생식 독성 시험, 뭐 유전 독성 시험,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을 할 때 독성 시험, 뭐 임상 일상 때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독성 시험, 유해한지 안 유해한지 임상 일상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네요. 우리가 뭐 한국 기업 평가라든지 뭐 검사기관, 그러니까 약간 뭐 이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약간 톨게이트 같은 회사가 될 수 있겠죠. 워렌 버핏이 말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톨브리지 같은 역할, 뭔가 이 바이오톡스텍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 그런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가 바이오 기업이어서 뭐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기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업은 뭐 이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시험을 합니다. 독성 시험, 발암성 시험, 뭐 이런 유전 독성 시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 바이오톡스텍이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뭐 건강식품, 뭐 독성 시험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시약을 넣어서 무해한지 유해한지 아니면 뭐 동물을 이용해서 시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겁니다. 그 실험을 의뢰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일반 독성부터 시작해서 발암성, 또 예전에 최근에 뭐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발암 물질이 있다 뭐 했기 때문에 이제 발암성 시험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극소 독성 시험 뭐 이런 것들, 예, 동물을 이용해서 하네요. 일단 토끼도 이용하고 그 동물 시험 일단은 임상 시험 전에 동물 시험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관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또 분업화될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회사를 소개하느냐? 그 우선은 이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바이오톡스텍. 자, 강종구 지분이 대주 지분 13%,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11.18%를 지금 이 회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는 큰 거대의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이 바이오톡스텍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는 거는 뭐 최소한 일단 기본적으로 어, 셀트리온에 관련된 독성 시험은 얘가 다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쉽게 말해 삼성전자의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 수주에 관련돼서 반도체 부품은 여기서 다 일단 검사를 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어, 뭔가 부모 같은 할아버지 같은 방패막,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전한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이 기업이 안정성을 일단 보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 드렸던 쭉 보시면 이제 생체
시료 분석 동안 연구개발 지원 사업, 세종 벤처 파트너스 바이오 전문 상투업 영역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회사 규모는 한 900억 정도. 회사는 아직 규모가 크진 않네요. 910억. 매출액은 300억, 영업이익은 17억. 그러니까 돈은 일단 벌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적자 회사는 아니죠. 그냥 돈을 때려붓는 바이오 산업에 때려붓는 회사는 아닌데 그렇게 벌어오다가 최근에 매출액이 조금 감소하면서 적자 폭이 늘어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떨어졌겠죠. 자산 규모도 조금 줄어들었고 부채는 조금 뭐 거의 뭐 비슷하네요. 그게 문제는 없고 자본금이 좀 줄어들었고 아무래도 적자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자본금을 까먹었겠죠. 내 돈에서 적자를 메꿔야 되니까 자본금이 까먹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심해지면 자본 잠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본 잠식이라는 용어를 이제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저번에도 저희 유튜브 방송에 보면 교육 방송에 자본 잠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자본 잠식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본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간단히 통장의 잔고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돈이 1,000만 원 있어서 BBQ 통닭집을 열었는데 계속 연간 100억씩 1,0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적자를 낸 거예요. 다 직원들 월급 주고 뭐 하고 다 했는데 100만 원이 비네? 그러면 원래 내가 있던 자본금 1,000만 원, 내 은행 통장에 있던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의 마이너스가 손실을 했으니까 900만 원 줄어들겠죠? 그게 바로 자본금 손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최소한 내 자본금이 1,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500만 원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자본 잠식대로 가는 거죠. 기본에서. 근데 여기서 적자가 됐다. 자본금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 너는 아웃, 주식시장에서 나가세요. 자본 잠식이니까 너는 상장 폐지입니다 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공부하시고요. 자, 자본금. 예, 자본금 있고, 예. 그다음에 자본금이 73억이네요. 이 회사는. 이게 이제 잠식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부채 비율, 유보율. 유보율이 이제 높아져야 됩니다. 유보율 높아지는 게 좋죠. 그래서 적자 기업은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바이오 기업들, 벤처 기업들이 이런 적자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이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자구책도 필요하고 엄청난 뭔가 국가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선호하진 않죠. 제 개인적으로 바이오 기업을 선호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이 선호하고 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봅시다. 계속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바이오 기업은 재무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재무적으로 공부하기는 좀 어렵고 자 봅시다. 그러고 나서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차트로 가겠습니다. 이제 뭐 회사는 봤고 재무제표도 봤고 이제 기술적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오호 왜 가지고 왔는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들은 일단은 누워 있는 아이들을 일단은 잠자고 있는 아이들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큰 손실은 뭐 샀는데 반토막 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급등주를 사서 뭐 상한가 가는 종목 사서 반토막 나는 그런 일은 발생 안 하게끔 제가 일단은 최대한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23,600원 고점 대비 73.39% 하락했습니다. 이 73.39%가 하락했다고 해서 이 6,200원짜리 주가가 23,000원 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조정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낮겠죠. 사자마자 막 10% 급락, 사자마자 하한가 가고 막 이런 일은 없겠죠. 우리가 기업도 분석했고 재무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좀 최대한 막아 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봐드리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인 손절 라인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찍으면서 얻은 경험은 바로 손절 라인을 정해 드려야 되겠다. 예. 왜?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관리해 드리고 관심 있게 내가 봤다고 해서 이 종목이 무조건 상승하거나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만에 하나 마지막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손절 라인을 잡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 뭐 5%에서 10% 내외의 손실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상의 더 큰 손실을 저로 인해서 얻는 그 아픔을 갖게 해 드리는 거는 죄악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과 제가 유튜브를 방송 찍고 나서 지금까지 방송을 해 오면서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제가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수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관심 있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를 따라 사시는 분이 반드시 있을 거고 분명히 있을 거고 따라 샀을 경우에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제가 미리 공지를 해야지 그분이 그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그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제가 해야 될 도덕이다. 도덕 없는 에미나이가 되면 안 되죠. 요즘에 너무 좀 사랑의 불시착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표치순가 하는 그 북한군 병사의 말입니다. 너무 웃깁니다 요즘에. 그 용어가 아마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북한 말인데 이 도덕 없는 에미나이라는 말이 너무 웃겨요. 도덕이 없다는 건 이제 싸가지가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싸가지가 없거나 아니면 근본이 안 돼 있는 에미나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종목을 어 일단 아무리 기업 분석을 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뭐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뭔가 '이상한 현상을 보인다.'라고 봤을 때 인제 이런 현상인 거죠. 미리 그전으로 보시면 인제 요 라인에서 보세요. 자 이 라인에서 자 이 라인이 인제 중요한 라인이겠죠. 그쵸. 보세요. 이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붕괴되고 나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졌는데 이 3칸 하락 삼봉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뭐 보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 라인이 또 깨진다. 이거는 인제 이 아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깨졌을 때 뭔가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고 근데 그 첫 번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한 5,900원 정도 되겠네요. 5,900원 이 라인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라인. 자 이 라인이 이탈되는 시점은 손절매입니다. 그러니까 요 아이가 지금 내년에 이런 구간으로 접어든다. 이 라인이 이탈된다. 요 라인이 이탈된다. 그때는 과감하게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1 어 채널로 하겠습니다. 터널로 하겠습니다. 터널 하단부 이탈 시 손절. 요거를 우선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가 매수 시. 자, 터널 하단부 이탈 시 손절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 현재가 부근 매수 시로 일단 시나리오를 잡고 그럼 목표가는 우선 1차 목표가는 241 돌파. 수익 실. 그러면 한 7,000 한 200-300원 되겠네요. 그러면 6,000원 해서 한 목표 수익은 한 10에서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에서 15% 정도. 3.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라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뭐 슈팅이 나올 거예요. 한번 슈팅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한 10%에서 20% 변동성이 굉장히 쉽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때도 보시면 장중 변동폭이 13%, 이때도 장중 변동폭이 24%, 이때도 장중 변동폭이 몇 프로야? 23%. 그러니까 20%대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급등 나올 때는 수익 실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래서 급등 나오면 뭐 상한가가 나온다거나 급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해서 수익을 1차적으로 또 실현하고 또 빠질 거예요. 얘는 장난을 좀 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빠지면 또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 그런 스타일의 종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이렇게 큰 조정이 있었던 종목들은 한 번에 이 240일을 뚫고 바로 다이렉트로 15,000원으로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죠.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죠. 1차적으로 우선 1차적으로 한번 여기서 이렇게 240일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시 또 돌파 시도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런 식으로 24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60일, 20일, 10일 이런 것들이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꽈리를 틀고 그 다음에 정배열로 바뀝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렇게 1년 정도 걸린 다음에 이제 또 확산되면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평선에 대한 얘기죠.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현대차에 이제 1월 2일 날 장 초반에 매수를 했다. 그다음에 탄원 하단부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240일 이평선 돌파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세 번째. 나는 기다리려한다. 그럼 언제 사야 되니? 나 그냥 아예 기다리려한다. 라고 봤을 때는 자, 마찬가지겠죠. 채널 하단부 매수겠죠. 무슨 말이냐? 야, 채널 하단부 터널 하단부 이탈하면 손절해라 해놓고는 또 채널 하단부 매수를 해라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장중에 지켜낸다는 거죠. 장중에 이탈을 했다가 종가상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힘이 좋으면. 그래서 조금 지금 6,280원보다 조금 나는 좀 지켜보면서 이 회사의 호가창을 좀 체크하면서 그러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요 정도 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라인이니까 5,900원에서 6,000원 깨질 때 6,000원에서 5,900원 사이. 요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냉정하게, 냉철하게 시장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목요일이겠네요. 장 열리면 휴장되고 오늘 휴장일이고 내일 쉬고 이제 목요일 날 10시에 장이 열리는데 뭐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반대로 미증시에 대한 뭐 실망감이라든지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좀 약간 뭐 이상한 기류가 나온다거나 해서 만약에 장이 꺾어진다면 그러면 6,280원짜리가 5,900원대까지 갈 수 있고 그러면 한 3~4%에서 5% 정도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300원 정도.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해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240일 목표가까지 도달.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세게 좀 더 냉철하게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터널이 이제 형성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습니다. 좀 그러고 나서 또 마찬가지겠죠. 근데 6,000원에서 500~900원, 5,900원 사이를 매수를 했는데 마찬가지 터널의 하단부를 이탈하면 또 마찬가지 손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절가가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손절이죠.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그 대책 없는 손실을
안 볼 수 있죠. 뭐 그렇죠. 만약에 이게 뭐 모릅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느닷없이 상장 폐지라는 게 될 수 있고 느닷없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이 이 하단부 지금 예전에 5,000 했었잖아요. 5,000원으로 가고 3,000원으로 가고 2,000원으로 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도 더 큰 손실을 안 볼 수 있고 더 큰 피해를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어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 마지노선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진 됐나요? 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여기서 혼자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내가 이 바이오톡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또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이제 투자 자금이 나는 좀 작아요. 한 1,000만 원밖에 없어요. 1,000만 원을 자, 10% 비중. 자, 왜 1,000만 원 비중으로 10% 비중 좋아요.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너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유 꼴랑 500만 원을 10% 사면 50만 원밖에 못 사요. 그 50만 원 사 갖고 뭐 수익 뭐 얼마나 난다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왜 제가 자꾸 이 500만 원인데도 50만 원을 50만 원 이상 사지 말라고 하냐면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처음에 시작은 일단 공부하는 차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만 한번 시작해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제 이 종목을 500을 사는 거예요. 바이오톡스텍 한 3%씩 나요. 3, 5, 15 500만 원 투자해서 10%씩 나서 5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야. 그쵸? 이야 이건 뭐야? 우와 10% 500만 원 10% 500만 원이네. 50만 원 수익이 나 버려요. 일주일 사이에. 대박. 자, 집에 있던 돈을 다 끌어옵니다. 5,000만 원 끌고 와. 5,000만 원 끌고 와. 또 똑같이 합니다. 또 종목 추천이 나왔어. 저 종목 관심 종목이래. 오케이. 현재가 부근 매수하고 이탈 시 손절하자. 저거만 지키자. 해서 산 거야. 자, 500을 3번을 했는데 3번 다 성공했어요. 자, 500만 원씩 3번 이제 제가 관심 종목 최근에 보여드렸던 종목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매수가 이하로 떨어진 경험 없어요. 그건 왜? 장이 좋았으니까. 최근에 장세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였던 거죠. 뭐 제가 이 장세가 만약에 꺾어진 장세면 다 손절했을 겁니다. 다 손절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12월 한 달 동안 장세가 그래도 좀 올라오는 과정에서 제가 관심 종목이라든지 매수가 부근, 현재가 부근에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올라온 거지 이게 완전 하락 장세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월 한 달 내내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가 빠지고 코스닥이 10%가 빠지면 이 종목 다 손절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3번의 투자를 거쳐서 500씩 하셔서 5%씩 3번 수익 나서 15% 수익 나서 수익이 났다. 15% 수익 나서 70만 정도 수익이 난 거야. 인제 이 관심 종목만 하면 '나는 돈을 벌겠구나. 떼돈을 벌겠구나.' 생각하고 신년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5,000만 원을 빌려옵니다. 대출을 받아와요. 미쳐 가지고 인제 대출을 받아옵니다. "아니야. 나 1억 정도 해 봐야지." 1억 에서 10%만 하면 1,000만 원이야. 오 마이 갓.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이오톡스텍을 1억을 삽니다. 근데 사는 순간부터 6,280 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6,280원, 6,200 원, 6,000 원, 6,000 원, 5,900 원. 야, 손절 라인 왔어. 한 7%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이 7% 빠지면 700만 원 날아가는 거죠. 자기가 최초로 시작했던 500만 원이었던 그 자금도 다 날아가고 벌었던 70만 원도 날아가고 다 박살납니다. 그러면 인제 원망을 누구한테 하죠? 저한테 할 수밖에 없죠. 요, 저, 뭐, 개, 뭐, 소 나오죠, 인제. 야, 이거 뭐지?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주식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력이 발동되게 되고 이런 사람의 욕심이 갑작스럽게 증폭되게 됩니다. 자, 올해 코스피 3,000 간대. 야, 관심 종목 저거 수익 나는데 야, 없던 돈 있던 돈 집에 있는 돈 집 담보대출까지 집 살 돈 결혼할 돈 다 갖고 오는 거죠. 내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 놨던 5,000만 원 주식 투자해도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세요. 네. 마지막으로 안 된다는 거를 더 한 번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돼요. 결혼 자금 안 되세요. 자, 그다음에 자녀 대학 등록금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있노 이런 자금. 약간 좀 뭉칫돈인데 한 6개월 정도 도는 자금. 전세 자금 안 되죠. 이걸 꼭 이제 앞으로 해줘야 되겠다. 아, 나 진짜. 자, 이거 자, 요걸 꼭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결혼하려고 지금 최근에 한 2천 정도 모아놨어요. 다 내년 6월에 결혼입니다. 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저 한 5천만 원 모아놨고, 이거 5천만 원 투자하고 싶습니다. 5천만 한 1천만 원 모아서 신혼여행 멋지게 한번 가고 싶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자녀 대학 등록금. 자녀 대학 보내려고 지금 4년간 그 지금 한 10년간 모아놨던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있습니다. 이제 자녀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대학도 뭐 배낭여행도 보내주고 싶고 멋진 대학생활을 하게 해주고 싶어요. 투자하고 싶으면 안 됩니다. 전세 자금, 자, 전세 받아서 한 1억 정도 있는데 이 1억을 어차피 뭐 당장 주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전세 자금 좀 약간 애매모호한데 어차피 요구불은 아니지만 이 얘네들이 1년 뒤에 뭐 2년 뒤에 나가고 또 새로운 또 전세 자금 들어오니까 뭐 10% 20% 이제 전세 자금 올리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노는 돈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약간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 자금은 이제 본인 판단하에 하는 게 좋겠죠. 그거는 이제 좀 안전한 기업 위주로 아니면 배당금 높은 기업 위주로 한다면 뭐 크게 앞에 두 분보다는 좀 낫습니다. 앞에 두 분. 아무튼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올해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송 켜져 있겠죠? 네, 켜져 있습니다. 어느덧 26%. 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네, 요거는 이제 바이오톡스텍 플러스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행동 투자 원칙, 그쵸? 주식을 투자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확립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무분별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발생될 수 있는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과 투자 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제가 미리 위험에 대해서 고지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뭐죠? 오늘은 송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한 두세 분 정도 이제 참석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오늘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분들과 함께 뭐 간단하게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 그 얘기를 몇 분 제 지인이 얘기한 게 이제 "너무 구걸하듯이 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한두 명이 온 거다."라는 얘기를 음 했습니다. 예.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혼자 술을 마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들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 저희 집 앞에 있는 덩어리 생고깃집에서 하니까 오늘은 참석해 주신다고 했던 한 두세 분 정도는 마지막으로 확답 답글을 좀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뭐 "가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 "가도 될까요?" 뭐 이런 분들이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분들은 참석 확정 아니면 마음만 참석 이런 거 마음만 참석 요거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공지사항을 올릴 건데 마음만 참석하시는 분과 확실히 음 육체가 참석하시는 분, 몸이 참석하시는 분을 구별해서 오늘 최종 참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뭐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셔서 마음만 참석하신 분들은 마음만 참석이라고 남겨 주시고요. 육신이 참석하겠다. 신체가 참석하겠다. 바디가 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육신 참석, 뭐 바디 참석, 몸 참석 이렇게 글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몸으로 뵐 수 있으신 분이 있다면 몸으로도 얼굴도 봤으면 좋겠고요. 얼굴 참석도 괜찮겠네요. 얼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몸만 몸으로 저도 몸 참석을 하겠습니다. 얼굴이 안 되는 저처럼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은 또 이상한 건 아니죠. 이상하게 생긴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어 그냥 평범하게 생기신 분들 우리처럼 평범한 우리 일상적인 사람분들은 몸 참석으로 하고 "겁나 나는 잘생겼다."
그러면 잘생긴 훈남 참사 이렇게 남겨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저씨도 잘생긴 아저씨들도 있을 거고 예.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오늘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뵙고 싶네요. 이런 분들이 좀 애매모호한 분이죠. 뵙고는 싶지만 참석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꼭 오늘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힘든 주식 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내년에는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고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큰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